자, 이번에는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권 원내대표의 메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29번의 연쇄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호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국정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권성동 대표님하고 민주당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연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입장을 내실 거예요? 문건형 개헌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제 그 연설에서 자,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국정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신 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은 어떤 평을 내시겠습니까? 어이가 없다. 네, 어이없다. 네, 김재원 최고. 실제 국정 혼란의 주범이 민주당인 건 틀림없고요. 그 주범의 그 수계는 이재명 대표의 이미 틀림이 없다.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자, 박진원 선수. 납득을 못하겠다. 네. 21세기의 비상계엄을 납득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납득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네, 자, 박진원 선수 이런.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지만 그 경위는 결국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교도소 가기 전에 어떻게든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유도를 했다. 그래서 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계엄할 만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유발했다는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세밀하게 공작을 하고 네. 뭐 밑밥 뿌립니까? 계엄해라라고 밑밥 뿌려서 그 진짜인 줄 알고 물은 거예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많은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못 믿겠으니까 민주당이랑 서로 상의해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같이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민주당 때문에 또 국회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해.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저들을 없애야 돼. 라는 사고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때린 건데 이거는 민주주의자의 사고가 아닌 거죠. 과거 권위주의 때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일을 하려면 결국 군이 필요해. 총이 필요하잖아요. 총이 필요해. 그러려면 계엄밖에 없어. 라는 것이 현실화됐던 것인데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국민들은 21세기의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9세기적 사고를 갖고 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1970년대 80년대 사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정말 세상 바뀐 줄 모르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그 권성동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봤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맞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까지 민주당의 한테 떠넘기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인 건데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까지 민주당이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정황 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달라는 취지이고요. 사실 우리 복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모두 없애겠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주장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정도 의회 정치가 무너졌다. 그리고 도저히 그 여러 가지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의회 정치가 무너졌으니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내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것이고요. 실제 민주당이 벌여온 여러 가지 그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는 의회 독재의 행태는 사실 그 의회 정치가 완전 마비되는 정도 그리고 상권 분립을 무너뜨린 그 정도의 그런 폭거에 해당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과연 정당했느냐 여부는 이제 앞으로 법적으로 따질 상황이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더군다나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그런 사법 처리 가능성 또 중범죄로 5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12가지의 범죄 사실로 5군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복경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이런 탄압을 받는 유일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삼권 분립을 망가뜨렸다. 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 그리고 해임안 처리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다 갖춰가면서 하다못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것도 법 절차대로 다 했어요. 이 법 절차대로 다 하는 것이 어떻게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겁니까? 어떻게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 체제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니 아직 계엄 선포가 불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재판 중이니까 그 판단은 좀 보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자꾸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대장동 사건의 그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에 그 참여하라고 하길래 했습니까? 백현동 그 종상향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또 성남 FC 사건에 그 개입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네. 대북 송금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논의가 너무 경기도지사로 벽화를 누가 네. 함부로 사용하라고 하길래 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정치 탄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그 정도 그거는 이재명 네, 대표님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예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에게 총을 들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박진원 논수위원께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가운데 이 분권형 개헌 제안 내용 잠깐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권형 제한, 분권형 이제 권력 분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 분권형 개헌은 요번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되게 화두가 될 그럴 사안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의회 해산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이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또 지금의 사태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제 폐해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것이 이유다. 이런 이제 취지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개헌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구상과 상당히 맞물려서 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것도 사실 여당의 의도가 이제 순수한 측면이라면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거대 의석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겠지만은 만약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라면은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야당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뭐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계속 보기로 하고요.